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통사고가요, 이런 끔찍한 현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3일 새벽 1시 16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전북 군산시 지곡동의 한 도로에서 이 K7 국산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K7의 운전자 A씨, 사고를 낸 후에 이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시도합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합의를 좀 보자. 합의금을 내가 두둑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경찰이 오면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네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신고를 하지 말자고 했고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합의금을 두고 조금 1시간 반 정도 실랑이를 벌였나 봐요. 네. 예. 이 K7 운전자, 사고를 낸 운전자는 뭐 얼마를 주겠다. 택시기사는 뭐 더 달라. 이런 좀 실랑이가 있었겠죠. 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알겠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내가 합의금을 가져오겠다. 라고서 이 현장을 이탈한 후에 네. 갑자기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이 택시기사의 복부와 다리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허허. 예. 그런 후에 결국은 현장을 떠났다가 신고가 들어갔겠죠? 경찰이 이 사람을 결국은 도주로를 파악했는데 그 이후에 자수를 했어요. 근데 이 자수한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볼게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네. 애초에 이 사람이 합의를 시도하자가 해놓고 1시간 20분간 그 택시 기사님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뭔가 이 사람이 경찰도 부르지 말자 했던 이유, 뭔가 감추려고 했던 게 있었을까요? 아니 합의에 집중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저는 제가 판단컨대 음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서 있는 차 뒤에서 추돌하면 추돌했는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 만약에 뭐 다쳤다고 하더라도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계속해서 그렇게 실갱이를 했다면 네. 이거는 음주 가능성이 저는 거의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적정하게 17시간 정도 아마 이제 그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상해를 가하고 난 다음에 도주했다가 17시간 정도 있다가 네. 또 자수해서 온 것도 저는 이제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런 게 있어 보이고요. 네. 이 사람은 저는 음주 운전 가능성이 가장 네. 많다고 봅니다. 물론 김복준 의원님도 단언한 건 아니고 추정한 겁니다만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요, 김동철 원장님,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합의금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돌변했습니다. 흉기 공격을 했어요. 정말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리고 뭐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흉기를 들고 와서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흉기로 이렇게 타격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폭력성이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고요. 네. 합의 실패 시에 증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 인격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아하. 그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리고 알코올을 섭취를 했다면 네. 이게 가정이지만 알코올을 섭취를 했다면 폭력성은 더욱 증가된다. 아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앞서 김복준 의원님이 예리하게 분석을 합리적으로 해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그 운전자, K7 승용차를 몰고 택시를 추돌했던 그 운전자, 30대 남성입니다. 그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술 냄새가 나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지금 김복준 의원님이 추론해 주신 것처럼 네. 경찰도 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고 파악은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합리적 추론이 되면 수사도 해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이제 흉기를 휘둘렀고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 발생 시에 음주 측정을 못했고 못했구나. 자수를 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꽤 벌어졌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입증 책임이 경찰 검찰한테 있는데 그 네.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좀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하하. 그렇다면은 김복준 의원님, 네. 이 사람이 17시간 만에 현장에서 일단 그 택시 기사님을
흉기로 잔인하게 가격하고 나서 현장에 도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에 자수한 시간이 무려 17시간 뒤예요.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술 깨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을 마셨다면 네. 술 깨는 시간이 좀 있었을 거고 네. 어차피 검거될 거니까 자수하는 형태로 아마 양형의 참작을 받고자 했을 거로 보이고요. 분명한 거는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공격한 부위가 네. 배 아래쪽이에요. 배하고 밑에 다리 쪽.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인체의 급소를 공격해서 살해할 의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하.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경찰에서 17시간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은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일단은 17시간이 지났어도 이게 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술을 마셨다면 지인들이 있었을 거고 어떤 종류의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이런 것도 참고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술을 먹고 범행 동기가 되는 행위를 했다. 이건 뭐 죄질이 극히 불량하잖아요. 그러네요. 양형에 진짜 참작될 수 있으니까요. 네. 경찰은 그 부분은 그래도 조사해가지고 기소 여부하고 관계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 있습니다. 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김민주 변호사님, 뭔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역추적해보면 그 사람의 동선이 어디였었고 어디에 머물렀었고 등등등을 알 수 있다면 지금 이 사람한테는 상해만 적용된 거잖아요. 이게 음주운전은 적용할 수가 없을까요, 진짜로? 사실상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려면 어쨌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추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호흡 측정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거가 필요하긴 한데 보통은 호흡 측정을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예, 김복진 의원님 말씀처럼 뭐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 뭐냐면은 특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그 음주운전 했을 그 당시에 얼마나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좀 음주운전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그런데도 이제 법원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어렵겠지만 지금 이 사안은 특수상해로는 확실하게 처벌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은 분명히 알 거예요. 진실은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겠지만 태양은 버젓이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알 텐데 이 법원의 판단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